네, 전희경의 방송 감시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전 청년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뭐 하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방송 천회를 맞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예.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필님, 그 일주일에 한 번 해서 예. 천회를 했다 그러면 몇 년 세월인지 혹시 계산이 금방 한 되십니까? 20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1년이 23년. 52주니까. 네, 예. 계산이 매우 빠르십니다. 23년이 예. 된 정말 장수 프로그램이고, 예. 그리고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 즐겨보시는 분들도 많은 예. 프로가 바로 이 그것이 알고 싶답니다. 예.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이게 이제 92년 3월에 그 이형호 군 유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전파를 이제 처음으로 탔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한다. 그래서 뭐 복지원 비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가 토요일 오후 11시 10분에 방송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방송이 되고 나면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는 항상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주제가 오를 정도로 굉장히 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일종의 뭐 유행어죠, 뭐. 그렇죠. 예. 그것이 알고 싶다. 예. 많이 또 패러디도 됐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과연 1000회를 맞이해서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사실 뭘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정의를 묻다가 주제입니다. 이제 3부작 특집인데요. 지금 2부까지 방영이 됐습니다. 정의를 묻다. 네, 대한민국의 정의를 묻다. 예. 일부는 뭐였어요? 1부의 제목은 담장위를 걷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과연 법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그 교도소 교도소 담장이군요. 그렇죠. 교도소 담장. 그 울타리 안에서 과연 평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제작진이 접근을 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범털 얘기겠군요. 범털과 개털이냐, 개털이냐. 지금 이제 뭐 조연아 그 사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또 저 사람 최태원 누군가요? 예, 그 수감 번호 4200번 저게 이제 그 조연아 사건을 저렇게 이제 드라마처럼 드라마처럼? 구성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오케이. 겁니다. 저 사람이 조연아인 건 아니죠. 그렇죠. 저건 이제 감옥 연기자입니다. 브로커는 무슨 말입니까? 감옥 브로커가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범털 이들의 편의를 봐준다. 그래서 감옥 뭐 브로커 누굽니까? 감옥 브로커로 여기서 이제 주로 교도관들입니까? 그렇죠. 교도관도 이제 뭐 살짝 언급은 됩니다만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다룬 거는 이제 그 의무과장, 그러니까 아프다라고 해서 뭐 진료 편의를 봐준다든지 그러니까 교도소 내에서도 그 감방이라고 하는 공간에 안 있고 뭐 다른 공간에서 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범죄 현장을 목격해서 폭로하나요? 범죄 현장을 제대로 목격해서 폭로하는 거는 거의 없고요. 여기 이 방송의 주축을 이루는 거는 주로 재소자들이 내가 들었다, 뭐 교도관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주로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서. 아니. 그 의무실이라든지 또는 일부 교도관이 범털에게 뭔가 특혜를 주고 있다면 네. 그 자체가 범죄 행위인데 그렇죠. 뭔가 대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뒷돈을 받든지 간에. 네. 근데 거기에 대한 뭐 폭로라든지 이런 그런 게 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추측이 그래요? 한번 약하게 지나갈 뿐이고 명확한 그런 그 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이 제작진이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제보자 주로 이제 이 제보자들은 자기가 이제 수감이 됐던 그런 사람들이 나와 얼마나 다른 처우를 받았나 그 사람들이 이런 거를 시종일관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또 2부는 2부 같은 경우에 제목은 2부의 제목은 VIP의 비밀 매뉴얼이라는 제목입니다. 소위 말하는 VIP. 여기서 말하는 VIP는 재벌가 이제는 뭐 재벌 1세도 아니고 2세도 아니고 이제 3세에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야기 포인트는 두 개 축인데요. 하나는 이제 그 재벌가 사람들이 이제 운전하시는 분, 기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 이제 수행비서라고 하는데 이 수행비서들이
밀접하게 한 공간, 좁은 차 안에서 본 그들의 행태가 어떠했느냐를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방송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말투가 아니 그러니까 거칠다거나. 누구의 수행비서이거나 운전사인 사람들이 현직들입니까? 현직도 있고 그날 해고된 사람을 인터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밝히고 내가 태우고 다녔던 사람이 누구라고 아닙니다. 밝히면서 그건 밝히지는 않고요. 음. 내가 모셨던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예를 익명으로 들면 처리가 뭐를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운전 똑바로 하라고 폭언을 했다. 차량 청결 상태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라고 아주 세세한 매뉴얼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사람을 숨도 못 쉬게 올가매고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 회장님은 일배하는 사람이다. 내가 다 빨갱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뭐 이런 폭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그건 뭐 별로 방송에 상당 폭로도 부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15분 가량을 계속 그런 내용의 이제 아니 인터뷰를 그러니까 보여주는 청소를 것으로 좀 잘하세요. 뭐 차를 그림 얼마 안 된다. 차를 저는 택시를 타도 택시 기사가 굉장히 급하게 몰면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아직 천천히 가시라고. 천천히 가시라고. 여기서 보면 뭐 사이드 미러, 차에 이 사이드 미러를 접고 운전하라 그래서 내가 굉장히 생명의 뭐 위협을 느꼈다. 운전할 때 어떻게 사이드 미러를 접고 운전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 차에는 이제 동승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예, 자신도. 근데 그거는 제가 운전을 왜 사이드 미러를 접으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상당 부분 이제 할애가 돼서 그래서 나오고. VIP의 비밀이라는 이름으로 뭐 주로 비서, 수행비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소위 이제 모셨던 VIP들의 치부를 폭로하는 혹시 장면입니다. 뭐 나쁜 짓을 했다, 돈을 주고 받았다 이런 폭로는 없었나요? 그런 폭로는 없습니다. 근데 흔히 그렇게 해서 잡혀가고 하잖아요. 다 법의 정의가 실현되는데. 그렇죠. 많은 우리가 기억하는 이제 뭐 정치인들 수없이 구속이나 뇌물 뭐 이런 사건 거 터지고 구속되는 그렇죠. 게 다 거기에 그렇게. 항상 등장했던 예. 분들 중에 한 분들이 이 수행 비서 또 기사분들 이랬는데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천회 특집 대한민국의 또 정의를 묻다라는 제목과 굉장히 이 부조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게 제작진들이 좀 이 특집이라고 하면서도 이제 그냥 그 시청자들의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편하게 가는 길을 택하다 보니까 그 이런 3부는 방송이 뭐가 나온대요? 나왔는지 3부는 반칙의 공모자들이라고 그 되어 있고요. 아마 이제 뭐 국회도 이제 언뜻 예고편에 보이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뭐 정치권과 뭐 재계와 이런데 유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는데 예고만으로는 아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일부, 2부서 뭐 대한민국의 정의를 묻다면 거창한 담론이 나올 것 같은데 기껏해 사는 게 뭐 범털이냐 개털이냐 그것도 간접 증거들이군요. 그렇지. 무슨 부조리가 적발되고 이런 것도 네. 아니고 내가 모시고 다니보니까 이 자식 개판이더라. 뭐 사석에서 욕이나 욕짓거리 나오고 품위 있게 다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차 타고 야동이나 보더라. 뭐 말하자면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런 유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때 그 수행 비서 분들을 굉장히 이제 그 약자로 우리가 항상 이제 약자 프레임과 강자 프레임 속에서 모든 거를 보면 한쪽은 강하고 악하고 한쪽은 약하고 선하고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그 수행 비서란 친구들도 나와요? 수행 비서들이 이제 얼굴이 이제 그 모자이크 처리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육성으로 증언을 하는 거니까요. 형식이. 그래요? 그 네. 수행 비서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수행 비서를 하나요? 아마 그런 저런 아니 이야기를 요즘은 근데 하는 VIP 그 그런 분들이 VIP들은 많으실 겁니다. 수행 비서를 그 정도 훈련을 시켜서 내보내나요? 수행 비서로 삼나? 글쎄요, 제가 수행 비서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수행 비서를 안 하든지 수행 비서를 억셉트 할 때 정도가 되면 자기가 모시는 상사에 대해서 적어도 말하자면 충직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그게 내부 휘슬러. 도저히 내가 보니까 이거는 천하의 악덕 범죄자여서 내 양심을 걸고 내가 옷을 벗는 조건으로 내 이 친구는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그걸 양심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양심 선언을 한다든지
이것도 아니었군요. 이게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그저 비아냥거리고 내가 조롱하고 모시는 뭐. 조롱하고 뭐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예. 대한민국의 정의를 그러니까 그 묻다. VIP는 예. 수행비서로 써서는 안 될 친구를 수행비서로 쓰고 있군요. 그럼 뭐 인재 등용에 문제가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그러네요.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근데 예. 이게 이렇습니다. 이제 시청자들이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이 천회 특집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이게 나쁘지 좋은 일이냐? 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습니다. 뭐 조연아, 뭐 최태원 이런 분들이 뭐 변호인 접견권을 너무 남용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것을 사회적으로 알려주는 거는 의미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과연 한국 사회의 거악은 누구냐? 어디에 있고 과연 정의는 그럼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을 잡고 그렇다면 병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를 고쳐야 되느냐, 이런 식의 그 기획보다는 나쁜 것과 좋은 것을 매우 단순 논리로 그 이분화하고 그 틀에서 그 시청자들의 사고를 그것이 묻는 알고 것. 싶다는 SBS의 대표 간판 상품인데 그렇습니다. 그 간판 상품의 PD들의 인식에 대한민국의 불의, 대한민국의 정의라고 하는 것을 참 그런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는 정도라면 좀 그렇군요. 좀 실망스러운 것 같은데 이건 뭐 글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뭐 글쎄요. 굉장히 꼬식 같은 거군요. 꼬시브리 정규 프로로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반칙의 공모자들도 한번 뭐 보세요. 보시는데 VIP 비밀이나 그 예를 들어서 그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의 증언은 네. 직접 증언입니까? 재소자들의 증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모자이크 처리하고 주로 이제 수감됐다가 나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증언의 많은 부분도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었다. 이런 이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천회 특집에서도 이제 이 많이 드러났다고 보이는데 이게 이제 그 한국의 방송과 뭐 영화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굉장히 쉽게 그 화제에 오르고 또 시청자들의 그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그냥 뭐 재벌 때리고 그리고 거기에 힘을 싣고 또 그렇습니다. 눈물샘을 근데 자아내는 요즘은 도식도 있고. 요즘 웬만하면 TV를 잘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TV들이 계속해서 이제 자기 시청자층에 눈을 맞추어서 자꾸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시청자층이라는 게 글쎄요. 뭐 요즘 웬만하면 사실 저도 뭐 이 방송 감시라고 이런 프로를 만들어서 해보자고는 했습니다만 사실 요즘에 뭐 글쎄요. TV를 뭐 열심히 보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 이제 아마 그 층으로 이렇게 쭉 맞춰 내려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근데 또 의외로 TV를 보시는 층들도 아직까지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뭐 대한민국 드라마 왕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침 7시 때부터 시작된 드라마가 11시 넘어까지도 촘촘하게 짜여져 있거든요. 근데 아주머니들이 봐야 그래서 되니까. 노인들이 뭐 봐야 되니까. 출근길에도 보면 드라마 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성분들 꼭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회장님들 보면은 범죄 내용이 한 회장님당 한 10가지 형법상의 범죄를 이렇게 적용해 보면은 한 10가지가 넘을 정도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버무려져 있는데 그런 것들과 뭐 꼭 뭐 연관이 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이 천회 특집이 가지고 있는 이 매우 가벼운 시청자들에게 뭐 영화 뭔가 주지 베테랑의 못하는 TV판 이런 거겠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영화 뭐 베테랑이 필요하군요. 이 지금 1부, 2부, 3부를 보니까 네. 정의의 사자가 필요해요. 그리고 2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운전기사분들의 이제 그 격정 토로를 보여주다가 이제 느닷없이 이제 효성 비자금 사건을 또 중후반부에 굉장히 깊숙이 다룹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효성 비자금 사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수사 재판 중인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걸 다룸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이 조심스럽고 좀 밀도 있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그 방송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기에는
좀 제작진의 그런 어떤 그 접근 방법이 좀, 예, 좀 부족하지 않았냐. 천회 특집이라는 이름엔 좀 안타깝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도 이 그것이 알고 싶다가 매우 한번 이제 칭찬을 받았던 게 혹시 세모자 사건이라고 기억을 주필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SNS를 뜨겁게 달궜던 3명의 모자가 이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막 회자가 가짜였다는 됐었는데 거죠? 가짜였다는 것을 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밝히고 정리를 함으로써 이 사건이 그냥 일단락이 되는 이제 뭐 이렇게도 이제 취재력들이 있으신 분들이다라고 기대를 좀 했었는데 의외로 이 천회 특집은 그동안의 그것이 알고 싶다에 비해서는 현저히 그 내용과 어떤 그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예,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SBS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네요. SBS가 알고 싶네요. 갑자기 혹은- 그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계속해서 좀 감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